배터리엔 성능이 좋던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왜 산 줄 아세요? 그리고 배터리가 진짜 오래가요.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 다닐 때 안녕하세요, 삼촌모입니다. 한번더 오늘은 저희가 다이빙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다이빙 여행을 할 때 짐을 어떻게 싸는지, 저희 다이빙 용품을 뭘 들고 다니는지 그런 거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 짐을 하나 둘씩 사기 시작했는데 그 장비들이 꽤 많아요. 큰 장비도 있고 아니면 좀 조그만 짜잘짜잘한 장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저희들 장비들 또 짐을 어떻게 싸는지까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캐리어인데 이게 짐을 쌀 때 한 명이 가는 경우하고 저희처럼 커플로 다니는 경우 그게 완전 장비를 싸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짐들의 양이 있잖아요. 뭐 옷이랄지 드라이기랄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이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이빙 장비만큼을 더 갖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수화물 추가를 하지 않는 이상 짐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싸는 게 중요한데 다이빙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이 다이빙 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다이빙 핀을 갖고 다니는 가방부터 먼저 소개를 하면 프리다이빙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프리다이빙 투어를 가면 항상 요거 디플리에서 나온 블레이드 롤러 가방을 사용을 하는데요. 프리다이빙 핀 자체가 1m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납하는 가방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갈 때는 요거 말고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긴 걸 들고 다녔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딱 핀만 들어가서 수화물 하나를 다 차지하기도 했었고 잘 깨지더라고요. 핀 가방을 진짜 종류별로 다 사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핸드캐리하는 구멍이 송송 뚫린 메쉬망도 있었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하드 케이스 또 이렇게 핀 가방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핀 종류에 따라서 케이스를 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내가 만약 기본적으로 뭐 리더핀 같은 좀 아니면 뭐 플라스틱 재질의 핀을 쓰고 있다고 하면 뭐 솔직히 어느 핀 가방을 써도 난 상관없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플라스틱 핀이 아닌 이제 카본 핀을 쓰다 보니까 카본 핀의 특성은 굉장히 가볍지만 굉장히 이제 파손 위험이 큰 굉장히 약한 재질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핀 가방도 완충 장치가 있는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플리 핀 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 다닐 때 기본적으로 핀 가방을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 안에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서 저희는 2명이니까 핀을 2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넣고 다이빙 수트 넣고 수트 자체가 워낙 또 폭신폭신하니까 핀을 이제 감싸는 거를 이제 수트를 가지고 좀 싸가는 뭐 그런 걸 갖고 있고요. 그거랑 수영복이랑 뭐 다이빙 용품 다 넣고 하면은 한 16kg까지 들어가도 넉넉하게 수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5kg 정도면은 저가 항공 수화물 추가 없이 보낼 수 있는 무게니까 보내실 수 있고 다만 스포츠 수화물로 취급이 돼서 그거에 추가 비용이 붙을 수는 있으세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안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간이 생각보다 있고 지금 핀을 꽂으면은 여기 벨트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롱핀이 한 저희 같은 경우 2개 넣는 것도 무리가 없었고 최대한 3세트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혼자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다가 핀을 넣고 다른 장비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옷가지들 다 때려 넣어도 공간 자체는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에 젖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방을 최소한 2개 정도 갖고 가는 거 좋으니까 이 디플리 가방 같은 경우를 수화물로 보내고 기내용 캐리어를 조그만 거 하나 더 갖고 가서 뭐 따로 분리해서 갖고 다니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2명이라서 무조건 요거를 했겠지만 혼자 가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기내로 반입하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보통 수화물로 보내라고 많이 보내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알케미 같은 데서 나온 그 옆으로 매는 거? 옆으로 매는 가방 그냥 하나로 해서 하는 거 해서 기내에 들고 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그건 복불복이다. 근데 요즘 막 제주항공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예전 같은 경우 그냥 봐줬거든요. 근데 이제 롱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수화물을 좀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맘 편하게 붙인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메인 캐리어는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 구매한 건데 아메리칸 투어리스트의 이제 에어코닉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24인치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왜 구매를 했냐면 저희가 사실 프리다이빙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스쿠버 다이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 할 때도 이제 핀을 좀 캐리어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캐리어를 찾아보다가 제가 1순위로 찾았던 거는 제일 가벼운 캐리어
좀 들고 다니기 좀 무거우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짐도 많아 죽겠는데 캐리어 무거운 거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좀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무게가 가벼운 건 둘째 치더라도 저희가 쓰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핀 자체가 사실 좀 길이가 긴 편이거든요. 이따 핀 소개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핀을 안에 집어넣어도 두 개를 딱 집어넣어도 이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리어를 선택하게 되었다. 캐리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저희랑 똑같은 걸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이즈랑 뭐 디자인 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이제 이 길이 자체를 24인치 이상, 28인치가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28인치 중에서 좀 가벼운 캐리어를 찾기는 좀 어려워서 그 정도 사이즈를 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다이빙의 기본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다이빙 기본 장비라고 하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핀, 그 다음에 슈트,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다이빙할 때 필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핀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프리다이빙 핀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쓰는 거는 요거 세트마에서 나온 만트라 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본 핀이고요. 사실 집에 리더 핀이 그대로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다이빙을 어느 정도 좀 취미로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카본 재질의 핀을 구매하는 거가 이제 시작이신 것 같아요. 카본 핀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유연함. 내 건데 이거. 안 부러져. 이게 보시면 이렇게 좀 가볍죠? 가볍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니까 어느 스포츠든 어느 장비든 이제 카본 재질로 된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면서도 굉장히 가벼운 뭐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핀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핀은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카본의 특성상 잘 깨질 수가 있어요. 저희는 한번 깨먹어봤기 때문에 그것도 제 거를 깼거든요. 이게 보통 가격대가 우리 한 100만 원 정도 할 텐데 이거 한번 깨가지고 수리하는데, 그러니까 수리란 개념이 그냥 한 짝을 별도로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보통 왜냐면 이거를 깨졌을 때 다시 이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품질 보증서를 잘 보관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구입했던 데 문의를 하니까 총판을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 한 짝을 35만 원. 좀 싸게 35만 원. 팔겠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게 이탈리아에서 오는 거잖아요.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알케미 핀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들 신으시는데 그 핀을 고를 때 팁 아닌 팁이라면 본인이 이제 다이빙 하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핀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는 다이빙을 하는 목적이 그냥 누군가한테 보여지거나 아니면 내가 사진으로 남길 때 정말 이쁜 사진을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카본 핀보다 그냥 플라스틱 재질의 색상이 하얀색이라든지 아니면 그라데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이쁜 핀이 많고 그런 핀을 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다이빙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뭐 아니면 수심이나 기록 같은 거를 갱신하는 목적이 있다면은 그런 종류의 핀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핀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 부드러운 재질의 겉에 어쨌든 스티커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무게도 무거워지고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 스티커가 이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카본 재질의 핀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결국에는 멋이냐 아니면 기능이냐 뭐 이런 점에서 선택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펀다이빙만 하는데 왜 이거 산 거야? 이거 솔직한 얘기로 이거 왜 사는 줄 아세요? 이 다이빙장 갔는데 요즘 뭐 딥다이빙 풀 있잖아요. 요거 안 끼고 그냥 좀 리더핀 끼면 리더핀이랑 플라스틱 핀 끼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초보 취급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들켰어? 긁혔어. 이런 거 좀 차고 다니야. 저 사람 좀 다이빙 좀 하는구나. 하여튼 근데 저희가 사용해봤을 때는 확실히 이 다이빙 장비 중에서 돈을 쓴 가장 보람이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이 다이빙 핀이었고, 만약에 진짜 다이빙 한다고 하면 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스쿠버 할 때 사용하는 스쿠버용 핀이에요. 짜잔! 짜잔. 이 제품이 걸의 슈퍼뮤. 일본 브랜드인데 걸사의 이 슈퍼뮤라는 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라쿠다라는 제품을 사용 중인데 요거는 스쿠버용입니다.
하늘색 이게 포인트가 있어서 좀 이뻐서 구입을 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원래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냥 흰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색상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흰색을 산 게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하신 분들한테 드린 팁인데 장비 중에 한 가지를 꼭 하얀색 장비를 갖고 다니시면 좋거든요. 왜냐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이 흰색 장비가 있어야 편집 프로그램에서 흰색 부분을 포인트해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이 흰색 제품을 한 가지 정도는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스쿠버 다이빙 핀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왜 굳이 이 핀을 했냐면 일단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류가 좀 셀 때 굉장히 강한 추진력으로 나가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핀입니다. 대신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바라쿠다 같은 거. 굉장히 무겁죠. 이게 솔직히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걸 사려다가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짧은 거 슈퍼물을 구입을 했고, 근데 이걸로 해도 스쿠버 하기에는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쿠버를 할 때 트림 자세를 해가지고 프로킥을 차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가 워낙 이게 프리다이빙을 오래 하다가 스쿠버로 넘어와서 그런지 이 프로킥보다는 이렇게 발을 가위치기로 차는 플러터킥이 훨씬 더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플러터킥을 찰 때 핀이 좀 짧으면 좀 비효율적이고 잘 나가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핀을 선택을 했고, 이 바라쿠다 핀은 국내에서 최근에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국내에서 보통 구하면 70만 원대?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특이하게 어디서 샀냐면 이제 팔라우에서 샀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걸 제품 자체가 일본 제품이니까 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오키나와나 오사카 이런 데 가서 MIC 21 같은 이 다이빙 샵에서 사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저희처럼 팔라우를 갔다든지 외국에서 핀 보이시면 사셔도 좋습니다. 그때 구입가가 아마 제가 한 40만 원대 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을 했고, 그리고 슈퍼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일본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MIC 21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때 환율이 조금 떨어져 좋았지. 있을 때여서 900원 완전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3만 원? 이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한국에서 구입을 하려면 18만 원 그 정도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여기 옆에 레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옆에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이쁜 게 많은 것 같아요. 걸핀이. 걸핀이 이뻐요. 여성분들이 주로 이 핀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뻐가지고. 다이빙 물속에 있으면 이 핀을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핀 색상은 웬만하면 좀 독특한 색상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우리 하얀색 했는데 독특한 거 하라고. 하얀색이면 엄청 독특하지. 안 독특해. 네?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장비는 이 바로 이 프리다이빙 수트죠. 스튜 먹게? 수트. 사실 그 수트를 살 때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두께겠죠, 두께. 수온에 따라서 입어야 하는 수트가 달라서 1.5mm, 2mm, 3mm, 5mm, 7mm까지 다 지금 갖고 있는데, 근데 일단 저희가 주로 해외를 다닐 때는 아무래도 좀 날씨가 따뜻한 동남아 지역으로 다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2mm짜리 수트를 입고 다니고요. 저도 2mm짜리 스프링 수트. 저희는 스쿠버 할 때도 그냥 프리다이빙 수트를 많이 입어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 수트는 왜 다 까만색일까요?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질이 다 검정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좀 색상이 화려한 색상을 많이 입으시죠.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좀 화려한 색상을 선호해서 뭐 이런 수트를 입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다이빙 수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겉에가 이제 글라이드 처리라고 이렇게 좀 반질반질해요. 이게 사실 그 물의 마찰력을 좀 없애가지고 더 깊게 빠르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수트인데, 이거의 장점은 좀 반질반질해서 이뻐 보이고 단점은 굉장히 잘 찢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프리다이빙 수트를 가지고 스쿠버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내가 부력 조절은 좀 자신 있는 상태에서 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살짝만 닿아도 굉장히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트들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워낙 잘 해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소모품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트는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수트요? 수트는 이 소모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이게 저렴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40만 원대에서 비싼 거는 진짜 거의 한 80-90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트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는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실제로 수트는 잘 찢어지기도 하고, 다이빙 핀이라면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사는 것도 괜찮지만 다이빙 수트는 오히려 그냥 저렴한 거 적당히 입다가 다른 옷을 갈아
갈아치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링스트 같은 경우에는 천이 많이 없잖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보단 좀 싸요. 한 20만원? 세일할 때는 10만원 후반 요 정도면 사긴 하거든요. 대신 요거를 입고 이게 동남아를 간다고 해도 물속에 오래 있으면 좀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베스트 다이브 거 리삭스 같이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발바닥도 좀 딱딱하죠? 이거 3mm짜리예요. 3mm? 그래서 좀 쌀쌀하다 싶으면 요거에다가 스프링스트 아니면은 저도 그냥 전신 수트 입을 때도 있고. 일단 처음에 다이빙 수트를 살 때 몇 미리 살까를 제일 고민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서 3mm를 사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난 개인적으로 3mm보다는 1.5mm에서 2mm 더 추천합니다. 왜요? 왜냐면 어차피 다이빙을 할 때 내가 주로 하게 되는 곳들이 따뜻한 지역인 경우가 많고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하게 되면 또 실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내 수온이 보통 29도에서 30도 정도 돼요. 다이빙 풀장의 수온이. 그러니까 3mm 입으면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범연성이 높은 거는 1.5mm나 2mm 정도. 근데 그건 우리가 추운 데를 싫어해서 해외 투어를 다 따뜻한 데만 가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뭐 그냥 당연히 둘 다 있으면 맞는데 왜냐면 저희가 여름에는 동해 쪽을 많이 가는데 거기는 무조건 3mm 입거든요. 여름에 가도. 그렇긴 하죠. 사실 국내에서 만약 다이빙을 한다고 하면 3mm 정도 입는 게 당연히 좋긴 하겠죠. 왜냐면 우리나 국내는 이제 날씨가 여름이어도 좀 바다가 좀 수온이 한 24도, 한 25도 이 정도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 25도 정도면 사실 그 3mm 정도 수트가 적당합니다. 또 뭐 국내 다이빙 풀장 중에서도 뭐 수원에 있는 풀장 이런 경우도 수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데 또 3mm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5mm까지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할 게 3mm까지가 적정하게 우리가 입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고 5mm를 입으면 좀 답답하긴 5mm를 입기 시작하면은 이 안에가 뭐 오픈셀, 클로즈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5mm부터는 일단 숨이 조여옵니다. 목이 조여요. 목이 조여, 목이 조여. 그래서 저희도 한번 7mm짜리 입고 이렇게 다이빙을 한 적도 있는데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7mm 입을 바엔 다이빙을 하지 말자. 난 따뜻한 데만 갈 거야. 솔직한 얘기 7mm 입으면 한 겨울에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할 수도 있어요. 7mm 정도면 춥지만 한 17도, 18도 정도 되는 수온에서도 다이빙 할 수 있는 게 한 7mm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구매한다면은 한 1.5mm, 2mm 정도. 뭐 여기는 이제 3mm를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소개할 거는 이제 다이빙 장비 중 제일 핵심적인 3대 장비 중에 하나인 이 마스크죠. 마스크도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엄청 사봤거든요. 이거를 많이 사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스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얼굴형이랑 이 마스크의 형이 좀 잘 맞아야 물이 좀 잘 안 새거든요. 저희도 사실 많이 겪었지만 마스크를 사고 나서 또 우리가 살도 찌고 아니면 살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얼굴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여러 개 샀다. 마스크 요거 재질이 뭐냐, 유리냐 플라스틱이냐 요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요거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D타입 사용을 하고 유리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주로 스쿠버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스크 종류는 크게 보면 유리 재질로 된 마스크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마스크가 있는데 프리다이빙 기준을 말씀드리면 프리다이빙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용적 유리라고 하니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얼굴을 썼을 때 내 얼굴과 이 마스크 사이의 공간이 되도록이면 좁은 마스크가 좀 유리한 편입니다. 이 공간이 좀 없어야 이 프렌즈나 이런 이퀄라이징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보통 프리다이빙을 처음 시작을 하시면 이런 플라스틱 재질의 마스크를 처음 구매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는 아쿠아럼 이 제품도 많이 썼고요. 더블 K 거 더블 K의 오로라. 이거 색깔이 이뻐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아쿠아롱사의 이 프리다이빙 마스크가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스크도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뭐 마스크는 그냥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것밖에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얼굴형에 맞는 마스크가 제일 좋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폴로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들 쓰시는 제품인데 뭐 크게 아직까지는 썼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다 정도? 이거를 플라스틱을 쓰다가 이 유리 마스크를 쓰니까 처음에는 되게 좀 이상했거든요. 오히려 시야가 넓어지니까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또 익숙해져서 그냥 프리다이빙 할 때는 저도 이게
예전 같으면 두 가지를 같이 들고 다니다가도 요즘에는 그냥 이 아폴로 마스크 하나만 들고 가서 뭐 스쿠버도 하고 프리다이빙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스쿠버 할 때는 이 유리를 써야 되거든요. 플라스틱을 하면은 좀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자체는 워낙 또 자주 쓰고 오래 쓰는 제품이기도 하니까 마스크는 한번 살 때 또 좋은 제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요 스노클 프리다이빙 할 때만 쓰는 거죠. 뭐 스쿠버 할 때 당연히 안 쓸 거고요. 색깔을 조금 일부러 튀는 거랬어요. 만약에 프리다이빙 투어를 간다 그럼 사람 인원이 좀 많잖아요. 그때 서로 잘 찾으려고. 이게 물 밖에서 되게 둥둥둥 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 밖에 떠 있으면 이 마스크랑 스노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스크 색깔은 어차피 거진 다 하얀색을 쓰니까 이 차이가 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스노클 색깔밖에 없어서 좀 독특한 색깔 쓰고 있고 잘 쓰고 있어요. 부샤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게 부샤 제품이 이 입을 무는 여기 있죠?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스노클 장비를 쓸 때 그 입을 무는 데가 좀 딱딱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수심을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가지고 꽉 깨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금니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좀 부드러운 제품을 쓰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안티포그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는 오션태그 요것도 스프레이형이랑 젤형 있는데 저희 스프레이형이 너무 편해가지고 요거 사용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 바르는 스틱형보다는 이 스프레이형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스프레이형이 진짜 편하거든요. 축축 뿌리고 축축 뿌리고. 요거 근데 이제 안티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요거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맞아. 많이 계시고 그냥 이게 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이걸 안 산다고 해도 그냥 만들어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 저도 써봤는데 아니 얘는 성능이 좋던데? 그치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아요. 편하고 잘 되고. 해외를 투어 가시면 보통 웬만하면 배에 다 이게 있어요. 안티포가 있어요. 뭐 그거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장비 쓰려고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다이빙을 갔을 때 저희가 들고 가는 작은 소품들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리고 가방, 메쉬백이죠? 오래 들고 다녀서 좀 진짜 오픈해. 오션태그사의 메쉬백입니다. 좀 대형 라지 사이즈고요. 이게 한 4만 원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이것저것 넣고 다니는데 메쉬백은 저희가 이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도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메쉬백은 큰 걸 가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들고 다닐 게 늘어나요. 그리고 또 우리는 2명 짐을 다 넣기 때문에 특히 더 큰 게 필요하긴 했어요. 여기다가 온갖 짐을 다 때려 넣고 다 물에 젖는 장비를 넣는 거죠. 짐을 다 넣고 다이빙에 갔다 와서 바닷물 젖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민물에 넣어서 그 소금기를 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메쉬백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요 안에다가 뭘 넣냐면 펠리컨의 M50이라는 제품이네요. M50 미니 케이스인데 다이빙 갈 때 핸드폰이나 아니면 액션캠 배터리 같은 거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방수될 게 필요한데 여기다가 넣으면 좋더라고요. 물론 여기다 뭐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를 넣고 다니기도 하고 딱 핸드폰 2개 넣고 배터리 여분 몇 개 넣고 뭐 그러면 사이즈가 얼추 맞거든요. 뭐 심지어 여기 이렇게 넣고 오즈모를 넣을 때도 있는데 포켓도 들어가는 오즈모 사이즈. 포켓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씩 구매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그 필수 장비를 아까 얘기하다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다이빙 컴퓨터죠. 컴퓨터는 진짜 스쿠버 할 때는 무조건. 뭐 프리다이빙을 하든 뭐 스쿠버 다이빙 하든 다이빙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초보 같은 경우 때는 구입하러 좀 망설일 수 있지만 다이빙을 꾸준히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다이빙 컴퓨터부터 사야 되지 않나? 중요하지. 다이빙 컴퓨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웬만하면 다이빙을 하실 때 뭐 프리다이빙하고 스쿠버 다이빙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야 되고 그럼 꼭 좋은 걸 써야 되냐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좋은 거는 이 다이빙 컴퓨터가 뭐 진짜 300만 원씩도 하거든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10만 원대, 20만 원대 진짜 저렴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사도 나쁘진 않지 않나? 그거는 그래서 한 50만 원대 정도? 저는 산지 좀 돼서 미션 1 사용하고 있어요. 스티모스사의 미션. 지금 이게 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도 기능이 되게 좋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진짜 오래가요. 투어 한번 가면 한 4일, 5일 충전을 안 해도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순토사의 D5를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배터리 한번 갈았어요. 이거를 보내가지고 리튬 배터리를 한번 새 걸로 바꿨는데 보통 한번 하면 충전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하루 다이빙하고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색깔도 일단 이쁘고. 근데 얘는 너무 보수적으로 다이빙을 하라고. 맞아. 순토 제품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다이빙 컴퓨터 충전이 좀 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충전이 덜 된 상태에서 꺼졌죠? 꺼진 상태로 제가 다이빙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이가 잠긴 거예요. 근데 이가 한번 잠기면 그 며칠 동안 다이빙 컴퓨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순토사에서 정한 룰을 어긴 다이버는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경우가 좀 가끔 있어요. 프리다이빙을 했는데 스쿠버로 하고 갔거나 모드를 그치. 잘못했을 때 이거를 다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잠가버리더라고요. 모드를 실수 깜빡하고 프리다이빙을 하는데 스쿠버 다이빙 모드 하고 갔다든지 뭐 이렇게 바꿔서 가서 너무 깊게 들어갔다 이래버리면 얘가 잠겨버립니다. 근데 뭐 보수적인 게 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리셋 모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내가 이걸 딴 사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런 건 있어.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 아무튼 뭐 다이빙 컴퓨터 이런 거 쓰고 있고 라이트입니다. 오, 이거 봐. 저희가 원래 라이칸 제품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둘 다 라이칸을 해먹은 상태고 라이칸 제품 샀는데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진짜 한 4번 썼나? 바로 침수됐고요. 저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여기에 고리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은 소모품을 생각해야 되는 게 언제든지 바다에 빠뜨릴 수 있고 뭐 용왕님께 헌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해놔야 되고. 근데 저희도 이제 라이트 같은 이런 제품을 생각해보면 물론 이 라이트가 싼 건 정말 싸고 비싼 건 정말 비싼데 나는 좀 비싼 제품 사는 거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솔직한 생각으로 라이칸 제품이나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25,000원짜리 얘가 더 밝아요. 뭐라고 읽어야 돼? 소핀? 소핑? 근데 이 제품하고 밝기 차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큰 차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얘가 더 밝았어. 안전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제품은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니까 사실 굳이 뭐 10만원대, 20만원대 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침수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지금 3개째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들고 1개는 이제 예비로 항상 들고 다니는. 이게 스쿠버를 할 때는 뭐 동굴 다이빙을 한다거나 수심 깊게 날씨 안 좋은 날 내려가면 필요한데 프리다이빙 할 때도 가끔 광선검 쏘는 사진 연출하거나 할 때 재밌거든요. 실내에서? 실내에서. 그럴 때 쓸 수 있겠다. 뭐 프리다이빙 할 때 일반적으로 이걸 안 쓰겠지만 스쿠버 할 때는 거의 필수가 될 수도 있겠죠. 요거 목적은 당연히 좀 작은 생물들 그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이걸 보는 목적도 있고 또 위치를 좀 밝혀줄 때 시야가 진짜 안 좋을 때는 라이트가 어느 정도 시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갑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스쿠버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렇게 까만색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구입했던 게 홍당에 가서 샀던 것 같은데 이거 까만색 마레스 제품을 샀었어요. 팔라우에 가니까 거기에 걸 제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화려한 장갑이 있더라고 예쁜 게. 요거 보라색이랑 파란색. 요거는 조금 두꺼워서 겨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름용도 있거든요. 얇은 거. 그리고 국내 다이빙을 할 때는 파도도 세고 안에 바위 같은 것도 많아서 풀수트에 장갑 꼭 하셔야 되거든요. 여름에 다이빙을 한다 그러면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다이빙을 염두에 두신다면 장갑을 무조건 끼셔야 됩니다. 그 장갑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2가지 이유 때문에 꼭 착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날씨가 좀 춥다 싶으면은 신체의 몸통은 그렇게 추위를 많이 느끼진 않아요. 근데 가장 추위를 못 견디는 곳이 손끝, 발끝이거든요. 그래서 추위 보호 목적으로 할 때도 이 장갑과 삭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바다를 할 때 특정해서 왜 장갑 꼭 끼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서지가 있잖아요, 조류가. 그런 경우는 프리다이빙 할 때 나도 모르게 이게 손을 뭔가 짚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짚는 게 쇠붙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뭐 돌 같은 게 뾰족뾰족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안전 목적 때문이라도 꼭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스쿠버 다이빙용 이 장갑은 이게 뭐 아무리 좀 손으로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두껍다 보니까 움직이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런 이 걸사 제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브랜드죠.
걸사 제품의 이 장갑이 굉장히 좋습니다. 편하고 이쁘기도 하고 국내에서 살 수 있나 모르겠네. 할걸? 이것도 일본 갈 기회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MIC21이라는 매장을 가시면 다 있으니까 일본 제품들은 한 번에 모아서 그런 데 가서 구매하셔도 좋겠죠. 저희는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장비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국립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관리과석도 장갑 착용 금지거든요. 그거는 일부러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서 피치 못할 때 만질 수야 있겠지만 당연히 산호라든지 물고기, 거북이 이런 거는 만지시면 안 되겠죠.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용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불가피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손을 보호해야 되니까 장갑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삭스인데 이게 스쿠버 할 때보다 프리다이빙 할 때는 다이빙 핀에 풋포켓이라고 있잖아요. 발을 집어넣는. 근데 풋포켓이 고무재지다 보니까 다이빙에 대한 좀 경험이 좀 없거나 아니면 좀 너무 격하게 다이빙 핀질을 하는 경우는 뒤꿈치나 아니면 앞꿈치 복숭아뼈 위 정도가 상처가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삭스를 신어주면 좋겠죠. 지금 다미님 거는 이것도 팔라우에서 바라쿠다 핀 살 때 같이 산 건데 아폴로에서 나온 핀 삭스예요. 재질이 되게 특이해요. 그 안에가 고무로 돼 있어요. 좀 글라이드 스캔처럼 고무 재질도 있어가지고 이게 꽤 괜찮은 재질이거든요. 삭스는 보트 다이빙 할 때는 뭐 필수는 아닙니다. 어차피 그 풋포켓이랑 발 사이즈가 잘 맞으면 굳이 낄 필요는 없는데 이제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비치 다이빙 할 때가 있죠. 좀 걸어서 나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뭐 신발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 밑에가 좀 딱딱하게 돼 있어서 지형을 밟고 나가면 좋은 그런 재질 거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걸 신으시려면은 핀 사이즈가 조금 넉넉하게 그치, 그렇긴 하지. 두꺼우니까. 우리나라 그 제주도 있죠? 제주도에서 비치 다이빙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가 돌이 현무암 재질이어가지고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잖아요. 그거 발로 밟으면 진짜 미친 듯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진짜 딱딱한 이 풋포켓이 있으면 좋겠죠. 물론 뭐 신발 신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보통 흰색 제품을 좋아해가지고 풋포켓도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블K 제품인데 양면으로 된 거. 뒤집으면은 흰색으로 신을 수도 있고. 누런색인데? 아니야, 흰색이야. 흰색이 아닌데? 이거 하고 밟고 다녀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다이빙 후드인데요. 이렇게 짜아줬지? 작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저번에 갔을 때 MIC21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구입하려고 그러면 하나에 8만원씩 하더라고요. 모비스야? 모비스 8만원 하는데 저희는 일본에서 6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왔습니다. 스쿠버 할 때 쓰려고. 근데 이건 안 사도 됐을 뻔했어요. 왜냐면 프리다이빙 수트를 입고 다니다 보니까 프리다이빙 수트는 기본적으로 이 모자가 다 같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색깔이 둘 다 이렇게 있잖아요. 멀리서 찾기 쉬우라고 저희는 포인트 되는 걸 항상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좀 서로를 찾기 쉽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가 국내 다이빙 풀장에서 수모를 착용해야 되는데 수모 착용할 때 아무래도 수모는 좀 못생겨진다 그러나? 얘는 이게 아무래도 모자처럼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고 조금 두껍긴 해요. 실내에서. 머리가 좀 탈모가 있을 경우에는 고무 재질의 수모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이제 두건이라고 하죠? 네. 헤어밴드? 착용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헤어밴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햇빛이 너무 심한 날이다. 그래서 여기 이마만 진짜 타가지고 벗겨질 것 같다. 그러면은 가끔 쓰긴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다이빙 하는 거를 즐기긴 합니다. 안 어울리는 느낌? 이마가 좀 탈 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머리 좀 정렬이 좀 힘드신 분들은 이걸 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바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런 수모를 안 쓰시니까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앞머리가 길면 머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도 물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이게 시야를 좀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걸 쓰고 다니면 좋죠. 근데 저는 귀찮아서 안 써요, 솔직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는 다녀요. 귀찮아. 그래서 정말 오늘은 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날만 하고 아니면 그냥 그리고 이제 스쿠버 할 때 갖고 다니는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사경. 있으면 어쩔 땐 짐이고 없을 땐 좀 답답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좀 둘이 다니다 보니까 서로를 좀 찾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안 붙어 다녀요. 안 붙어 다니니까 서로 구경하기 바빠가지고. 그럴 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어디가 있나 볼 때 이걸 좀 사용하는데 이런 거울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좀 조그만 그 조그맣게
다이빙 워치에다가 껴가지고 하는 그 시계에다가 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올라와서 콧물을 내. 근데 얼굴 정비할 때도 좋고 저희도 불편하다 어쩌다 하다가도 매번 바다 들어갈 때는 항상 착용하고 들어가는 편인 아이템이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탐침봉 이거는 사고 한 번 들고 들어갔다가 잘 맞아. 다시는 안 들고 다녀. 다시는 안 들고 들어가요. 이게 결국에는 짐이더라고요. 탐침봉이 이렇게 찌르고 다니면서 뭘 찾거나 아니면은 이제 몸이 이렇게 밀릴 때 지지하려고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막 뒤지고 다니는 게 저희랑 성향이 좀 안 맞더라고요. 뭐 산호나 이런 게 좀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들고 다니다가 뒤에 공기통 있잖아요. 거기를 떼치면 소리가 나니까 서로 좀 찾을 때 좀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탐침봉을. 어차피 저희가 보통 다닐 때 다이빙 리더분이 한 분 계시고 그걸 왜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까지 막 흔들고 다니면은 서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조용하게 사놓고 한 번도 안 쓰는 아이템. 그 외에도 좀 이런 거? 그건 자랑하려고 잘 안 보이네. 이거는 저희 어디야? 우리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사왔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맨날 다이빙 다니니까 뭐 이런 친구랑 같이 다니면 좀 재밌겠다 싶어서 들고 다니고 있고요. 심심할 때 그냥 들고 들어가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방에 항상 들어있는 거 간식거리. 다이빙을 보트를 타고 하면은 보통 한 탱크만 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세 탱크 하는데 중간에 순환 휴식을 할 때 뭔가 이런 달달한 걸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타시는 분들 이거 나눠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하고. 맞아. 그 어느 분이 이렇게 저한테 처음 주셨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도 챙기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하나씩 주고 받으면서 원래 이렇게 보트 타면은 좀 처음엔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때 이런 거 하나 주고 받으면서 그냥 쓱 물어보면 어차피 다들 같은 취미 가지는 사람들이니까 뭐 나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소소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보통 저희도 당 떨어질까봐 이런 거 항상 간식은 챙겨 다니고 제가 다이빙 여행 다닐 때 항상 들고 다니는 키트라 그래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건데 멀미약도 있고 요거 뭐 메디폼 액상 메디폼 리퀴드 이것도 이제 물속에서 멀미약이- 밴드를 붙이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굳히고 나서 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아파요. 나 너무 아파. 어디다 쓰이는 거냐면 네. 프리다이빙 하다가 이제 풋버켓 때문에 쓸려가지고 상처가 나잖아요. 이때 이 메디폼 리퀴드를 바르면 얘가 이 액체였다가 고체로 점점 굳어요. 그러면은 딱 모양이 알맞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너무 아프다. 빨간 약보다 더 아파요. 맞아, 이거 진짜 지옥입니다. 그래도 효과는 좋다. 이거 왜 하냐면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중 밴드 같은 거 갖고는 물속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정도 써줘야 이게 상당히 이제 쓰라린 상처를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충분히 굳을 수 있게 전날 해야 돼요. 바로 붙이고 하면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멀미약인데 뭐 일본 제품이거든요. 뭐 근거는 모르겠는데 일본 멀미약이 잘 먹는다. 그래서 보통 낚시꾼들이나 이 다이버분들 사이에서 이 일본 멀미약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네론 멀미약을 많이들 사시는데 저도 이제 일본 여행 갈 일 있으면 저희가 돈키호테 가가지고 이 멀미약을 엄청 사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웬만하면은 다이빙 할 때는 아침마다 좀 서지가 없어도 파도가 없어도 이 멀미약을 먹는 편입니다. 멀미약을 먹으면 확실히 물속에서 좀 조류 왔다 갔다 해도 멀미 없는 느낌이 들긴 해요. 저희 원래 멀미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도 이런 걸 꼭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다이빙 할 때 컨디션 조절이 중요해가지고 혹시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럼 바로 먹을 수 있게 감기약 여분으로 들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행 다닐 때 다이빙 여행뿐만 아니라 아무데나 다 들고 다니는 건데 휴족 시간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통 요거 지압되는 거 말고 그냥 일반 밋밋한 거 쓰시는데 저는 꼭 이거 동글동글한 지압봉 달린 거 써요. 요거는 원래 발만 붙이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하나, 발에 하나 이렇게 한 편 다 붙이고 자거든요. 진짜 시원하잖아? 그렇죠, 시원하지. 표정이 왜 그래? 다음에 그럼 나만 쓴다. 나도 좀 줘. 그리고 이제 선크림이고요. 선크림이야 다들 좋은 거 많이 쓰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바다 들어갈 때는 웬만하면은 리프세이프 제품을 사용하죠. 이 산호보호가 되는 제품을 사용하고요. 보통 선크림의 이제 화학제 자체가 그 산호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 선크림이 자꾸 덮이다 보면은 산호가 다 백화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희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 싶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웬만하면은 이 산호보호 선크림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나라, 특정 국가에서는 이런 산호보호 선크림이 아닌 좀 센 선크림 있잖아요. 뭐 바나나 보트? 바나나 보트 같은 선크림들 같은 경우는 아예 갖고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해양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선크림을 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래도 저희는 이제 약간 좀 바다를 좀 사랑하는 다이버라면 좀 이런
산호보호 선크림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호보호라 그래서 비싸지도 않고 페이스샵 제품은 10,000원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비싸. 이런 선크림을 항상 갖고 다니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촬영 장비인데요. 주로 쓰는 거는 액션캠을 쓰고 있고요. 오즈모 액션 5, 액션 4, 그리고 고프로도 종종 사용하고요. 오즈모 DJI 오즈모를 쓰면 이런 긴 셀카봉을 주거든요. 이게 나름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저희 같이 찍을 때도 있고 되게 길어요. 이렇게 물고기들이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좀 놀랜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 조용조용 가다가 이걸 갖고 슬쩍 찍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를테면 가드닐이라고 바닷속에 이렇게 조그만 깃다랗게 생긴 생물들이 있는데 걔네가 진짜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럴 때는 촬영이 숨 참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올림푸스 TG7이라는 모델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수화우지를 씌워가지고 마크로 다이빙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 오즈모 액션캠을 가지고 광각 촬영, 그러니까 웬만한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림푸스의 TG7을 가지고 좀 작은 마크로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로 다이빙은 아직 연습 중인데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요. 갑자기 이제 포부를 얘기하고, 아직은 저희가 수중 하우징을 씌워서 풀프레임 카메라 같은 거를 바닷속에 들고 들어가는 거는 실력도 그렇고 아직은 뭐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는 스쿠버 용품 중에 BCD랑 호흡기를 구입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까지 있다 그러면은 캐리어를 또 사야겠죠. 여기다 추가된다면 사실 BCD, 호흡기,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수트 정도, 그 수트인 걸까요? 드라이 수트 정도일 텐데, 구매를 안 한 이유는 장비의 규모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대여료가 그런 장비만 빌리면 하루에 그래도 한 2만원? 그 정도씩 돈이 계속 드는데도 제가 드는 생각이, 어차피 그런 장비를 하면은 비행기 탈 때 수압을 또 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하고 나서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해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호흡기는 내 생명이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도 해주고. 나는 그 렌탈에서 쓰는 장비의 안전성을 못 믿겠다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를 못 믿겠다, 저희가 잘할 자신이 없다, 일단 그거를 여러 이유가 있고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다이빙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렌탈을 쓰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고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면 끝인데, 보통 다이빙 개인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씻고 말리고 청소하고 그게 좀 일이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다이빙 장비 말고도 촬영 장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모르죠. 또 갑자기 저 이거 샀습니다 이러고 또 나타날 수 있는데 고민 중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좀 장비 소개를 다 해봤고요. 뭐 혹시나 이제 다이빙 가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제 처음 다이빙에 입문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펼쳐놓은 걸 다시 짐을 싸볼까? 저희도 다시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다이빙 되세요. 힘들다.